귀염둥이들 원의 방정식을 풀어보겠어요. 먼저 1번부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원을 정의할 때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은 것을 원이라고 배웠어요. 지금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2,1이랑 x, y의 거리는 루트 3으로 항상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y 빼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 우리는 이 식을 제곱해서 x-2의 완전 제곱, y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3이다. 이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답이고, 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양끝점을 주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끝점을 안다는 것은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거 맞죠? 원의 중심은 맞아요. 마이너스 2와 4를 더해서 2로 나누고 4와 2를 더해서 2로 나눈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원의 중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이 원의 중심이 되고, 반지름 길이는 이 중심을 C라고 할 때 요 앞에 있는 점 A, B 이름을 붙여주면 AC나 BC나 아니면 AB 길이의 절반, 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쌤은 A랑 C의 거리로 해보겠어요. 거리는 마이너스 2와 1이 3 차이 나니까 9, 4와 3이 1 차이 나니까 1.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고, 따라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을 구했으므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에 y 빼기 3의 완전 제곱은 10이 될 것이다. 이게 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풀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두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두고 나서 점 3개를 대입할 건데, 먼저 점 5를 대입하면 0,0이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0 더하기 0,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 되니까 c는 0이 되겠어요. 구한 거 지워놓고, 그 다음 이제 점 p를 대입할 건데 점 p가 0,4니까 대입해주면 16 더하기 4b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요. 그럼 마이너스 4 구한 거 적어놓고, 다음 점 Q 3,3을 대입하겠어요. 대입하면 9 더하기 9에 3의 2에 3b는 0이 되는데 b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18에 3a 빼기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3a는 4에서 18을 뺀 마이너스 14가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오잉? 그래서 18 더하기 3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므로 3a는 12에서 18을 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 요게 답이 됩니다요.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길이 구하는 문제인데, 자,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모두 알려면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되겠어요? 맞지?
x에다가 y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쌤이 동그라미를 치겠어요. 자, x제곱 더하기 8x 먼저 적고 세모를 치겠어요. y제곱 마이너스 6y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 얼마를 추가하면 될까요? 맞지? 16을 추가하고 양변에 그리고 9를 추가해주면 앞에 있는 n은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n은 y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5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이면서 반지름 길이는 5이면서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될 것이다. 그래서 a 값과 b 값, r 값을 다 구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r 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답이 4가 될 것이에요. 끝. 다음에 3번 풀어보겠어요. 3번은 원의 위치 관계를 정하는 문제인데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축, y축 x축, y축 원점이 있을 때 반지름이 누구인 원이게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 맞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을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런 케이스, 이게 1번 케이스. 접한다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이게 괄호 2번의 케이스.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더 떨어져 있으니까 이 3번 케이스가 될 것이다. 쌤이 이것을 할 때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치 D와 R을 비교해야 된다고 했었지. D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를 말하는 것이고 디스턴스 그리고 R은 레디우스, 반지름을 말한다고 했었지. 이 반지름과 거리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1번 케이스는 반지름하고 거리하고 반지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게요? 맞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보다는 거리가 더 짧아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 y는의 형태가 우변으로 y를 이항해서 2x-y 더하기 k는 0으로 고치고요. 무슨 점과의 거리겠어? 맞지? 중점, 원의 중심과의 거리니까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보겠어요. 그래서 D는 루트 4 더하기 1에 원점이니까 K 절대값만 남겠지. 이게 반지름보다는 짧아져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맞지?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고 따라서 K의 절대값이 2루트 2에 요 루트 5를 우변으로 넘겨서 K의 절대값이 2루트 10보다 작아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할 때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K가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0보다 짧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10부터 2루트 10이다. 요게 1번의 답이 되겠어요. 됐나? 그 다음에 2번 풀어볼게요. 2번의 경우에는 접하는 경우니까 요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 D가 R하고 같아져야 되겠네. D는 R인 케이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D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이 2루트 2와 같아지도록 하는 K의 값은 2루트 10이 될 것이다. 따라서 K는 풀마 2루트 10이 되고 따라서 답은 요 두 가지가 될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거리가 더 멀어야 되겠어요. 맞지? 그럼 똑같이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 이 거리가 2루트 2보다 훨씬 커서 멀어져야 되겠어요. K의 절대값이 2루트 10보다 큰 거니까 원점으로부터의 K가 떨어진 거리는
2루트 10보다는 더 멀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2루트 10보다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작고 또는 K는 2루트 10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요게 3번의 답이 되겠어요. 됐나? 넘어가겠어. 4번을 풀어보겠어요. 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X축, Y축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3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얘가 누군지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공식을 배웠잖아. 위에 있는 점에서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위에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0이다. 이렇게 바로 답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점 말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한번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요. 기울기가 m이라고 두고 y는 m에 x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일단 전개를 한 후에 y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어요. 이항하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큰 아이디어가 반지름과 접선 사이의 거리인 d였어. 맞지? 그래서 d는 r이다. 요것을 사용해서 m 값을 구해보겠어요. 자, 거리는 무슨 점과의 맞아, 원의 중심과의 거리였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m제곱 더하기 1에 m 더하기 3의 절대값이 될 것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이 될 것이다. 그래서 m 더하기 3의 절대값은 루트 10 곱하기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며 양변을 제곱해서 m제곱 더하기 6m의 9 10m제곱에 1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0이 될 것이에요. 맞지? 그러면 3m 빼기 1은 완전 제곱은 0이 되니까 m이 3분의 1이 될 것이에요. 맞지? 따라서 3분의 1을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자리에 넣어주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이 되고 양변에 3을 곱하기 하면 3y는 위에다 적을게. 3y는 x 더하기 1 더하기 9가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공식으로 구했던 요식이랑 요식이랑 똑같은 거 맞지? 계산하면 10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었는데 공식으로 풀면 10초 만에 풀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d는 r이다. 요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겠어. 왜냐하면 점 바깥에 요 원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공식을 쓸 수 없고 d는 r이다. 요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5번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일단 5번은 2차 방정식 E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이 2차 방정식에서 얘와 얘 동그라미 치고 Y 있는 부분도 세모를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분류해서 다시 적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있고 y제곱에 4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2k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k로 넘길게요.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의 원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변을 그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지름 알 수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 맞지?
그럼 얘를 무슨 식으로 변형해야 되겠어? 맞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9를 추가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완전 제곱으로 만들려면 얼마 추가해야 되겠어요? 맞지? 4를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럼 완전 제곱으로 바꾸어서 적어볼게요. y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13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반지름이 루트 마이너스 2k 더하기 13이 반지름임을 파악을 했어. 요게 2 이상인 원이 되어야 되잖아. 2 이상 이렇게 씩 적을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k 더하기 13은 4보다는 커야 할 것이며 2k는 9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맞지? 그럼 따라서 k는 4.5보다 작아져야 하므로 이때는 k가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1, 2, 3, 4,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4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볼까? 두 점을 주고 두 점에 대해서 AP와 BP의 길이의 B가 2대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는 점 P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점 P를 X, Y로 두겠습니다. X, Y로 뒀을 때 그냥 여기다가 볼까? 자, 점 P를 X, 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P의 길이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요거 이용해서 P의 길이의 2배가 될 것이며 요걸 제곱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가 나오겠다. 맞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P 길이의 제곱은 4BP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써볼게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x-2의 완전제곱에 y 빼기 1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며 4가 앞에 있는 상태로 BP의 길이는 x 더하기 4의 완전제곱에 y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 될 것이다. 그럼 요것을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겠어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마이너스 2y에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1 나오니까 5 적을 수 있어요. 앞에 4 남겨놓고 뒤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y제곱 더하기 4x 될 것이며 상수항은 16에 4를 더한 2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4x가 있고 여기 x가 있으니까 넘겨서 3x 제곱으로 한 방에 적을게요. 그 다음에 4와 8이 만나서 32x 이쪽에 마이너스 4x가 우변으로 이항해서 4x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4y제곱이 좌변에 y제곱을 만나서 3y제곱 여기 4x가 아니라 4y 이쪽에 있는 4y가 4를 만나서 16y가 될 것이며 마이너스 2y를 이항해서 2y 상수항까지 계산하면 4 곱하기 20 해서 80에 우변에 좌변에 있던 좌변에 있던 5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 3x제곱에 36x에다가 3y제곱에 18y에다가 75는 0이 되겠어요. 양변을 지금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어. 얼마로 나누면 될까? 맞지? 3으로 나누면 개수가 이렇게 간단해지겠지? 따라서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12x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25는 0이 되겠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게 끝이네. 그리고 굳이 정보를 이야기하자면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끝! 요게 답.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이 y는 x 빼기 2 위에 있는 원이다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잡을 수 있어. 중심의 좌표를 t, d 빼기 2로 해볼까?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y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y축에 접하려면 y축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맞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어요.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y축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려면 할게요. 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하라고 했구만. 일단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지금 원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넓이 공식을 생각해 볼까? 원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다, 맞지? 이때 r은 반지름인 것이고, 그럼 반지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형태의 식에서는 반지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원방정식 배웠을 때 배웠던 이 완전제곱의 형태,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볼 건데 이 x가 있는 항과 y가 있는 항을 따로따로 다시 적어볼게요. 따로 적으면 x제곱 더하기 2ax 되고 y제곱 마이너스 4ay 되고 요 뒤에 있는 a가 있는 항들은 상수항이므로 우변으로 넘기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완전제곱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될까? 짝꿍을 찾아보면 a제곱 맞지? 그럼 우변에도 a제곱을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ay를 보고 절반해서 제곱을 더해주면 4a 제곱이 짝꿍이 되겠네. 우변에 4a 제곱도 더해주고, 그럼 완전제곱의 형태로 다시 적어보겠어. 그러면 x 더하기 a의 완전제곱에 y 마이너스 2a가 되겠구만. 그리고 요 우변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지울게. 요거 싹 지우고 반지름을 찾아보면 반지름은 지금 루트에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넓이는요,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되겠구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3파이에 a 제곱 더하기 2a에 마이너스 3이 되겠구만. 그럼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음수 붙어 있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최소가 되어야겠어, 맞지?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로 보게 되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고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x값을 축으로 찾을 수 있지. 축으로 찾으면 얼마게요? 맞지? 마이너스 1에서 축이네. 그러면 최소가 되는 a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맞나?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2a인데 a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1,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어요. 됐나? 끝! 그 다음에 9번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게? 맞아,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렇게거나 요렇게거나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하는 원방은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려면 접하면서 지나려면 요런 형태가 되어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중심의 좌표를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x, y축에 접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하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의 좌표가 요 길이가 r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이때 r이 반지름 길이라서 0보다 크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이니까 x 더하기 r 되고 y 더하기 r 되고 반지름 길이 r 제곱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지나는 한 점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r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r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은 r제곱이에요. 양변에 r제곱 지워주고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 되겠어. 따라서 인수분해해서 r 값을 2개 찾을 수 있는데 따라서 r은 5 또는 1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2,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어서 r 값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r이 5라면 x 더하기 5의 완전제곱에 y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은 2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쪼매난 원이라면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에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은 1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2가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한 것이다. 자, 10번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웠지? 그거 적용해보자. 그러면 x 더하기 2y는 5가 되겠어요. 맞지? 얘가 지금 이 원과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d는 누구와 같다는 공식을 쓸 수 있어? 맞아. d는 r. 원의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는 공식을 쓸 수 있겠지. 접하니까.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을 먼저 알아야 되고 원의 중심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겠어. 맞지? 자, x 있는 것 길이 모으고 y 있는 것 길이 모아서 완전제곱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어요. x제곱 더하기 6x 적고 y제곱 마이너스 4y 적고 그 다음 요 a는 상수항이니까 우변으로 넘겨보겠어요. 그럼 여기 뭐 추가해야지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맞지? 9 추가하고 4 추가해야 되겠네. 그럼 우변에도 13을 똑같이 더해볼게요. 완전제곱의 형태로 적어주게 되면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에 y 빼기 2의 완전제곱은 13 빼기 a가 될 것이며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 빼기 a가 되겠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맞지? 이 5 어떻게 해야 되겠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의 형태로 는 0의 형태로 공식을 쓸 수 있게 변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무슨 점과의 거리를 구해야 되냐면 맞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준비 다 했고 공식 써보자. 루트 1 더하기 4의 중심이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3과 4 마이너스 5 적어주면 계산했을 때 루트 5분의 4가 되겠어요. 따라서 4는 루트 5에 루트 13 마이너스 a 되고 루트 없애려고 양변 제곱하면 16은 65 마이너스 5a 되겠네. 따라서 5a는 65에서 16 뺐으니까 39가 되고 49네. 49가 되고 따라서 a는 5분의 49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답이 5분의 49 됐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3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라고 했네. 지금 4,3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게요? 아니게요? 맞지? 원 바깥에 있겠지?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을 때 4,3은 여기 있어요. 4,3은 여기서 근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b분의 q라고 했어. 그림을 대충 그렸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일단 그림을 지우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둘 수 있다. 무엇으로 둘까? m으로 둬보자. 기울기를 알고 진원은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접선이 나왔을 때는 누구와 누가 같다는 논리를 쓸 수 있었지. 맞아. D는 R과 같다. 요 공식을 쓸 수 있어. 논리를. 그러면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요것을 전개한 다음에 4m 더하기 3으로 만들고 요 y를 우변으로 이항하여서 mx-y-4m 더하기 3은 0. 요 형태로 만들어야 공식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원의 중심 찾아주고 반지름 길이는 얼마게? 반지름 길이는 3이네. 그러면 요 3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공식을 써보자. 지금 이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는 m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될 것이며 양변을 제곱해주면 16m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9는 9에다가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다. 맞나? 얘 제곱해서 여기 적고 m제곱 더하기 1에 루트 있는 것을 제곱해서 우변으로 넘겼어. 이제 전개해보면 16m 제곱에 얘는 9m 제곱 더하기 9니까 바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적겠어요. 그러면 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며 7m 제곱 마이너스 24m은 0이 되겠네. 인수분해하면 m으로 묶어내면 7m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m 값은 0 또는 7분의 24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반지름이 3인 원에서 4,3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왔었어. 두 개로. 지금 m이 0인 케이스가 바로 요 케이스인 것이고 요 케이스가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7분의 24가 나오는 케이스야. 그래서 P분의 Q가 되는 것은 바로 요 값이 되겠지. 따라서 P 더하기 Q를 하면 7 더하기 24인 31이 답이 되겠다. 끝. 다음에 12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12번 Y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네. Y축과 만나는 두 점. 12번 풀어볼게요.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이야기했네. 그럼 A와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어떻게 구할까? Y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때 X 좌표는 맞아 0이지. 그럼 X 자리에다가 0 넣어주고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때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 y값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때 a, b의 y 좌표가 a, b라고 하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까? 맞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맞지? 그리고 a, b의 값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k가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A하고 B 중에서 임의로 A보다는 B가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알 수 있어. 맞지?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라는 원이 있을 때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가 6이 되도록 하는 것을 물어봤으므로 우리는 B에서 A를 뺐을 때는 6이 됨을 알 수 있다. 맞지?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찾아보자. 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6이다. 이때 이 식 둘을 더하면 2B는 4니까 B는 2이고 B가 2이므로 마이너스 2 빼기 B를 해주면 A가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우리는 A, B의 값을 찾을 수 있다. A, B는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8이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8. 끝. 따라서 우리는 임의의 두 점을 준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적절하게 미지수를 둘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13번도 풀어보겠어요. 13번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고 직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다. ABC가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반지름이 2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있고 점 A 여기 있다고 하자.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알 수 있는 원이 있어. 마이너스 4루트 2가 Y절편이고 X절편이 4루트 2인가? 요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가 있어요. B하고 C가.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정삼각형이 되도록 일부러 그림을 그렸어. 정삼각형이다.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네. 그러면 이 BC의 길이는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니까 내가 제일 조그맣게 그리면 요런 정삼각형이 될 것이야. 맞지? 요렇게 제일 크게 그리면 요런 정삼각형이 될 것이야. 맞지? 그럼 요거의 넓이는 누가 결정하는 거게? 요거의 넓이는 점 P가 여기 있냐 아니면 여기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 맞지? 그런데 얘네가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지금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하는 거 맞지?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보자. 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고 되어 있네.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X축과 Y축이 있을 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림이.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될 것이고 요게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에 y제곱은 4라는 원이 되겠네. 자, 그럼 이때 동시에 접하려면 도대체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동시에 접하려면 약간 이렇게 되어야 될 거야. 맞지?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어야 할 거야. 아니면 난리 났네. 이렇게 되어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거야. 자, 동시에 접할 때 두 실수 mn에 대해서 32mn을 구하라고 했구만. 자, 얘가 지금 y는 mx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d는 r이다를 써보면 d는 r이다를 쓰기 위해서 이 y는의 형태를 mx-y 더하기 n은 0으로 고쳐야 되겠지? 자, 그럼 원점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n은 3이 되고 그리고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m 더하기 n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mn을 각각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을 d는 r이다를 바로 쓰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하니까 요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 원이니까 요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접할 때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수직이다. 요것을 중학교에서 배웠어. 맞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 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직각이면서 요 각을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닮음이야. 맞지? 닮음이면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므로 우리는 요 길이랑 다 구할 수가 있어. 요 길이는 지금 3이고요. 요 길이는 구하고 싶은 t라고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2대 3은 여기 길이가 2대 3이 길이의 b니까 t 대 t 더하기 3이라고 둘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러면 비례식을 이렇게 풀면 2t 더하기 6이 될 것이며 t는 6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에 좌표가 자그마치 마이너스 9,0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서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9,0이 되어서 mx-y 더하기 9m은 0으로 풀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지수가 n이 없어지고 m만 남은 거야. 미지수 하나만 있으면 조건 하나만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맞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접하니까 거리는 3이 되겠네. d는 r이다를 이제 비로소 쓸 수 있게 된 거지.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원점과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아지는데 3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9m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m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81 m제곱은 9에다가 m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양변 9로 나누어서 9m제곱에 마이너스 m제곱은 1이 딱 될 거네. 그럼 m제곱은 8분의 1이 될 것이며,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32mn을 구하라 했는데 아까 우리가 n은 요 뒤에 y절편이었지. 지금 여기서 y절편은 9m 맞지? 9m이 n이 되는 거 맞나? 그러면 32mn은 32에다가 m에다가 9m을 곱한 것이 되므로 32 곱하기 9의 m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n을 구하지 않고도 32 곱하기 9에 m제곱인 8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어. 따라서 계산해주면 8, 4, 32로 약분이 되어서 답은 36이 되겠다. 따라서 m이 풀마 2루트 2분의 1 중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하지 않고도 그냥 m제곱값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2까지 가지 않고 요까지만 해줘도 되겠어. 이거 안 하고. 됐네. 답은